괜찮다. 그런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 되시는 분들 중에 있으면 좀 20명만 모아달라고 했는데 그 20명 모으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지역의 리더급인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들을 다 지역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어르신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역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 지역의 비전을 함께 만드는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려고 했고요. 어르신들 태극기 들고 뭐 나가시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네, 선생님 아까 인터넷 잠깐 끊어졌는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하고 저희가 이런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이걸 하면서 느꼈는데요. 손자들에게 하는 말을 저희가 여쭤봤어요. 사랑한다는 말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핸드폰 좀 적게 해라는 말 제일 많이 하시고, 또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두 번째는 치킨 많이 시켜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애들이 많이 한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학교에서 칭찬받고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작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장을 열고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것을 지역의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까지도 같이 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지역의 마을 교육 공동체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예산을 주는 데가 보통 마을 교육 공동체다라고 선생님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치면 저희는 한 50개 정도 돼요. 근데 그걸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좀 모범 사례 성장했고 또 가능성이 열려 있는 단체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것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실개천 마을학교라고 부르는 저희가 단체의 이름이에요. 이분들은 어머니들이세요. 처음 시작했던 분은 저랑 같이 혁신교육지구 사무실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같이 하셨던 어머님이신데, 이 사업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활동을 지역에서 같이 해본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지하는 엄마들이 모여서, 그분을 중심으로 모여서 학부모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밖에 공간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어머니들이 아무것도 그 전에 사회활동을 해보신 분들이 아닌데 공간을 얻으러 지역사회를 설득을 많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아파트 유휴 공간도 알아보시고 하다가 쓰지 않는 지역 마을회관 2층을 얻으셨어요. 동의를 받았죠, 이장님들한테. 그리고 이 첫 번째 사진이 그 공간의 사진이에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굉장히 오래된 낡은 사용하지 않은 1년에 한 번 마을 총회할 때만 쓰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를 써보겠다고 이제 엄마들이 여론을 형성을 하시니까 도의회랑 군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리모델링비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거길 고치고, 두 번째 사진이 이제 거길 고친 다음에 책상도 사고 여러 가지 집기를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 사진이죠. 공간 확보 노력을 해서 그것을 엄마들이 성취를 했고, 도의회 사업비를 받았고, 거기서 한 것이 아이들만 데리고 하신 게 아니고 지역의 어르신들이랑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저희가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 세 번째 사진은 아이들하고 할머니들이 같이 했던 활동을 마을 잔치를 했던 사진이에요. 그 할머니 한 분이 감사 편지를 읽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계속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 활동에 참여해서 너무 재미있었다라고 하시는 것들이고, 엄마들이 그 프로그램만 한 것은 아니죠. 상시적으로 마을 봉사단도 꾸려서 같이 했고요. 마을 잔치 하는데도 시간과 자비를 들여서 활동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이제 그 같이 했던 엄마들 세 분이신데요. 이제 더 있으시지만 지역에서 상시 돌봄, 학교 밖에서 1년 내내 매일 하는 돌봄을 해보겠다라고 학부모 조직 활동가로 성장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저한테 오셔서 아파트 협의회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죠. 거기서 공간을 좀 얻어보려고 이야기하고 싶으니 저보고 장학사님 와서 같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앞자리에서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갔는데,
70이 넘으셨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그 대표 회장님이. 근데 그 40 정도 되신 엄마가 굉장히 긴장해서 덜덜덜덜 떨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엄마들이 하고 싶으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같이 교육청 명함을 돌리면서 저희가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와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엄마들이 성장을 했고, 지역에서 이 엄마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 과정에 그런데 이제 뭐 남편분들이 밤에 아줌마들 싸돌아다니지 마라, 집에 와서 밥 챙겨줘야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갈등을 딛고 조직 활동가로 성장을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이장협의회나 다른 마을 리더들이 인정하는 사회 구성원의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엄마들의 조직이 저는 전형적인 성장의 과정을 마을교육 공동체가 같이 만들었고, 지역에서 좀 더 의식 있고 깨어있는 좋은 내일을 만들려는 사람들 우리가 같이 형성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좀 가졌는데요. 그런 엄마들이 만든 상시돌봄 가능한 마을 기관이 제가 지금 지도에 보여드리고 있는, 해마다 좀 다르지만 5개 내외의, 특히 소외지역이라는 건 농촌에서도 면 단위의 또 학원이 없는, 집이 먼 가난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같이 해보겠다는 공동체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상시돌봄이 가능한 마을 기관들은 예산은 저희가 지원청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같이 개소당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에 돌봄이나 방과 후를 위탁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공간은 아까 마을 회관은 이제 그분들은 빌리신 거고, 작은 도서관 같은 지역의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비용 중에서 이 마을버스는 시에서 다니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마을버스가 아니에요. 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버스가 아니고 정말 면이나 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버스입니다. 그 버스에 아이들이 내리기 때문에 승하차 보조원이나 운전자 자원봉사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이 마을 학교들 또 돌봄 단체들을, 공동체들을 성장을 시킨 것은 교육지원청이라기보다는 학교가 이미 학교 돌봄을 다 하고 있잖아요. 운영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선생님들이 그 협의에 같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다. 승하차 보조원이라는 게 필요한 거다. 그리고 뭐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다. 학교의 신뢰는 이렇게 얻어야 된다. 아이들은 이렇게 안내장을 보내서 모으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을 축적을 하는 사례인 거죠. 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사진들은 저희가 방과 후 돌봄 뉴스레터 교육부에서 만드는 것에 저희가 아까 보였던 공동체들이 했던 활동들을 보낸 거고요. 뭐 보드게임이나 뭐 마술, 놀이, 그 코로나 상황의 원격 수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했던 그 예시 사진이고요. 제가 아까 버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버스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도시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겪었던 그 버스가 아니다. 이 버스는 저희가 금강 상류 지역이다 보니까 대청호 주민지원금으로 약간의 돈이 1년 동안에 마을에 좀 나와요. 그게 원래는 개인 가구별로 나눠주는, 이제 저도 약간의 그거를 받는 마을에 있는데, 저희 마을은 아파트에 나무 심거든요, 그 돈으로. 근데 이 면들은 그걸 가지고 마을 버스를 산 거예요. 이 버스가 작아 보여도 1억이 넘거든요. 최근에 이제 산 데가 1억 2천이 넘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부대 비용까지 다 합치니까 어린이와 노약자를 배려해서 그 예산을 주민들이 버스를 사는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운전하시는 데도 있고, 또 한 명은 지자체가 고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유류비가, 학교 버스 생각해 보세요. 그 돈 교육청에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마을에서 그 운영비도 확보를 해서 해주십니다. 이런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저희가 마을의 돌봄, 또 마을의 공동체,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버스 때문에 또 이루어지는 그 뒤에 교육과정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교육 공동체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소외된 지역에 마을교육 공동체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이 또 마을교육 과정도 같이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는 마을 공동체 하는 사람이 마을 교육 공동체도 하는 거고, 학교에 와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지역의 돌봄도 같이 해주시는 거고, 그분이 학부모이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중적 중층적인 역할들을 같이 해주십니다. 옥천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마을 결합형 학교, 지역 연계 교육, 마을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함추름 교육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에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시작을 했어요. 지역 교육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그때 그렇게 붙였겠죠. 그리고 그거 붙인 거는 저는 아닙니다. 그 앞에 장학사님이 사업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붙였고요. 함추름 교육 과정이라는 단어는 옥천 지역의 대표 시인이 정지용 시인이에요. 1930년대의 시인. 그분의 향수시. 향수는 옥천의 브랜드인데 그게 퍼퓸, 영어로 그 향수가 아니고 노스텔지어라는 뜻의 그 향수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대면으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향수 딸기를 사왔거든요. 브랜드 이름이 저희는 향수를 많이 써요. 그 시 중에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서비스를 함추름 휘적시던 곳이라는 이 연에서 함추름이라는 함박적신 모양새라는 옛날 말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천의 특성을 함박적신 지역화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을교육과정에 이렇게 고유명사를 붙여서 운영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원청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게 의무였어요. 학교들 다 해라 라고 첫 해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조금 바뀌었는데요. 마을교육과정 또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많은 부분을 아마 학교로 예산을 보내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 경기는 특히. 그런데 저희는 공모사업의 예산을 학교 회계로 보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앴어요. 왜냐하면 학교로 예산을 보내면 물론 결과물이 훨씬 좋은 것을 저희가 느꼈어요. 그런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의 예산을 보내면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들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주민의 자발성을 촉진하는 데는 예산을 써보는 경험이 있고 공공의 영역의 사업을 수탁해서 운영해보는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는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관으로서는 회계나 이런 것에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이게 옳다라고 판단해서 공모사업을 학교로 보내는 것을 중단을 하고 지역으로 보냈고, 대신에 학교랑 MOU를 맺거나 문서화해서 가지고 오는 기관단체에만 예산을 배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함추름 교육과정 세부 과제는 이렇게 4개인데 공모사업, 또 체험학습, 교재개발, 협력수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선생님들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5분의 4의 지자체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활동들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모사업은 기관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내고 있는데 초중고가 20개밖에 안 되는데 15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4개의 기관이 그 학교들과 MOU 그리고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가지고 온 문서에 사업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협력학교 보시면 초등학교랑 하는 데 있고 중고등학교랑 하는 데가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고 지금도 시행착오 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해볼 만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기관단체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에 지원청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지요. 그리고 체험학습은 옥천군 관내 전 지역에 70여 개 체험처를 발굴하고 있죠.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안 한다는데 한다는 데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45인승 버스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또 체험비는 얼마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연락처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제대로 정리해서 어떤 활동들이 가능하다, 이걸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1, 2월 사이에 학교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학교로 보내드리고, 학교는 거기에 맞춰서 체험학습을 진행을 하시고 다시 피드백을 줘요.
어디 뭐 포도 수확하는 농장이랑 했는데 진입로가 뭐 어떻게 불편했더라, 뭐 사장님 대우가 어떻더라라고 저희한테 다 구두로 피드백을 주시고 예산은 학교는 신청만 하시고 집행은 다 지원청이 합니다. 근본적인 거는 저는 버스를 주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을 선호하게 되는 밑바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 혁신교육지구를 저희는 행복교육지구라고 부르는데 홈페이지에 그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공문을 통해서 신청받지는 않아요. 오픈을 뭐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는 한 달 전에 해서 이제 하루에 8대까지 제한을 둬서 받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혁신교육지구는 버스를 준다. 복잡하지 않게. 그것이 근본적인 인프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비나 뭐 강사나 이런 것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 버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시고 실천하시고 그 결과물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저희에게 자랑도 하시고 또 SNS 저희가 밴드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지역민과 소통과 교류를 이렇게 했고 누구는 뭐를 잘하고 못하고를 노하우를 반대로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게 됐거든요. 버스는 저희가 300대에서 400대 사이를 보내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라면 수학여행이나 야영까지도 저희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만약에 가능하다면 좋겠죠. 그리고 교재 개발은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마을 자원지도를 제작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화면이 이제 2면만 나와주면 이게 되게 길거든요. 앞뒤로 크고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이 가실 수 있는 장소나 전화번호 거기서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리고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원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자료 요청이 있으면 다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협력 수업은 마을 활동가 협력 수업을 선생님들이 하는데 제일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마을 활동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서로 아무리 보내도 선생님들이 좀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와서 엄한 소리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으시더라고요. 혁신교육지구 사무실은 저희는 1월과 2월이 굉장히 바쁜데 특히 학교를 위해서는 2월에 되게 바빠요. 2월에 새학년 준비 기간에 관내 모든 학교를 저희는 다 가거든요. 팀을 몇 명씩 나눠서 찾아가는 소통회를 학교에 가서 다 해드려요. 그리고 찾아가는 소통회를 학교가 저희가 가는 것을 교육청이 가면은 학교 어떠세요? 대부분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하죠. 찾아가는 소통회. 귀찮게 만들. 그 새학년 준비 기간에 우리 직원들 바뀌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려고 하는데 지원청이 와서 니네 잘하는 건지 감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혁신교육지구에서 이제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빈손으로 가지를 않고 선생님 제가 올 때 뭐 사왔죠? 딸기 사왔잖아요. 로컬 푸드를 저희는 가지고 간다든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잘 모르는 어떤 것들을 저희는 가지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그 좀 나이 든 여자 선생님들이 좀 많으세요. 나이 든 여자 선생님들이 저희가 갔을 때 좀 떨떠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 청년 중에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고 귀촌해서 이 딸기 가공품을 만드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런 활동가를 같이 가서 이제 지루한 이렇게 생긴 사람만 보다가 굉장히 젊고 잘생긴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청년 활동가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집중도도 높고 분위기도 되게 좋아지고 문제는 지역에 근무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가난하고 아이들 좀 더럽고 집에서 보살핌 못 받고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힘들어 이런 약간 피곤한 그리고 내 가정과 집의 일도 많은데 근데 저희가 가서 지역사회에도 굉장히 선진적이고 신선한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을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사무실에서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핫하고 또 신선한 프레시한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이 찾아가는 소통에는 공문으로 저희가 하지 않아요. 학교에다가 전화만 돌려도 우리 학교 몇 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스케줄을 짜서 갈 만큼 분위기와 반응이 저는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2월에 이제 저희 바뀌는 장학사들도 당연히 그때 가서 관계 형성을 다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학교 마을 활동가 워크숍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중고등학교랑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큰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체험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랑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뀌는지, 그리고 원하는 이번 자유학기제나 뭐 이번 진로 활동에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를 여쭤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7개는 중학교랑 했던 거예요. 중학교에서 이런 분들이 있냐 보내달라라고 해서 맞춘 거죠. 뭐 주민자치, 미디어, 청소년자치, 또 저희 도립대가 있어요. 지역에 그 도립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워크숍 시간과 사람 강사를 섭외해서 소규모로 이제 15분 또는 30분씩 한 선생님이 2번 들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걸 2월 새학년 준비 기간에 가서 그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사전에 다 신청을 받아요. 1번 보건, 그다음에 뭐 2번 주민자치 2개를 홍길동 선생님이 듣겠다라고 하면 시간표를 다 짜서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선생님 들으실 수 있게 하고요. 교원들은 이 2월에 새학년 준비 기간에 교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뒤에 마을교육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국어교사니까, 내가 기가교사니까 이런 것들, 진로 수업을,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는 근본적인 정보를 2월에 제공하지 않으면 3월에 선생님들이 스스로 하시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함추름 교육과정의 진행 주체를 제가 3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지역과 학교에 따라 편차가 당연히 있잖아요. 학교가 잘하는 데가 있어요. 학교가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혁신학교 위주로. 그런 데는 학교가 중심이 돼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함추름 교육과정을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저희 지금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하세요. 하시고 막 알려줘요. 지원청에다가 우리 이런 거 했는데 얼마나 잘했냐. 너무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아시겠지만 학교가 열심히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당연히 큰 학교. 초등학교도 대규모 학교는 잘 몰라요. 관계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런 데는 지원청이 나서서 일부러 선생님들이 조금 손쉽게 연결하실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그리고 학교마을 전면적 융합은 지역사회가 기본적으로 다 대졸자 이상 이렇게 성숙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학교 굉장히 대등하게 교육과정을 상의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앞서서 제가 저희 농촌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엄마들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장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대부분 고졸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시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학부모와는 저희는 좀 많이 다른데 그분들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같이 올리고 있다는 성취의 경험을 선생님과 지역이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동일초등학교는 혁신학교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 이 학교가 혁신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학교 민주화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이 학교가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과의 관계도 그래서 선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면에 있는 한 개의 학교고요.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고요. 지역과 연계를 잘 해서 학교 학생 수를 유지해 보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지역 연계를 잘할 수 있는 교장을 또 선생님들이 나서서 모시고 온 그런 학교입니다. 17학년에 이 학교는 지역사회랑 유대관계를 쌓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이걸 마을교육과정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으로 이 해부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체험활동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학교도. 그리고 학기가 지나면서 체험활동 중심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자연마을의 구체적인 어른들이랑 만나봐야 되겠다라든지 주제가 있는 탐방 수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열을 마련해서 시작을 하셨고요. 선생님들이 하신 것들을 저희가 듣고 저한테 이 프레젠테이션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학교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1학년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주제망을 짠 건데요. 여기가 청정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생하는 자연산 반딧불이가 나와요. 저희는.
그 한평 아시죠? 나비 축제하는 거기는 양식하는 반디거든요. 저희 지역의 자랑 중에 하나가 너무 청정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코로나가 아니면 반딧불이 축제도 저희가 해요. 그런데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사실은 낮아요. 실패해서 온 부모님들이 투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생하는 반딧불이가 있는 마을이 우리나라에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인지하고 그것들을 아이들의 정체성으로 만들려고 자원을 파악해서 수업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아까는 이제 1학년이었고요.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 1학년 반딧빛 동의 여행의 프로젝트 수업 개요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신 거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OK버스 활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 버스 이름이 이제 옥천이기 때문에 OK버스인데 이 버스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짜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려워하지 않고 행정실에 가서 뭐 버스를 빌리니 많이 뭐 그 날짜에 그 옥천 관내에 있는 버스가 다 동이 났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해주셨고요. 그 다른 학년들 블루베리 묘목을 또 여기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3학년을 데리고 했던 뭐 베리구통이라는 블루베리에 대해서 수업을 하시고 탐방하고 온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체험을 했던 것들이고요. 선생님들이 준비 활동이라고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저한테 맨 처음에 뭐 했냐. 이장단 협의회장님을 만나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미팅을 했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을 선생님들을 섭외를 했다는 것이죠. 지역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선생님들이 인지하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맞췄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뭐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랑 일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이렇게 계열화했고 지역별 아이들 모임을 해서 수업을 한 것들도 이어서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가 알아서 마을 선생님들을 섭외를 했고 뭐 마을교사 임명장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임명을 하고 섭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리고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게 되는 그런 분위기 형성되는 걸 학교가 주도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사례에서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다 체험만 했단 말이에요. 곤충농장이 있어요. 곤충농장에서 와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걸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가 지나면서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있는 것을 그분에게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분이 교육과정에 맞춘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3학년에 곤충의 한 살이나 동물의 생활이 나오잖아요. 그 수업을 그분과 이야기를 해서 일회성의 체험이 아니고 학교 수업을 선생님들이 상의를 해서 교육과정 계열화해서 수업에 적용하게 됐다는 거고 그것은 처음에 체험을 통해서 했던 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지역의 그 도시재생과 같은 도시로 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지역사회에 공간을 재편하는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걸 학교가 같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당놀이는 주민들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흥부전 놀부전 할 때 마당새 역할로 출연을 하셨어요. 첫 해에는. 그리고 이 동이 마당극단이라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만들어서 이제 지역 공동체 우수사례에서 상도 타시고 교원대에서 행사할 때 와서 공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사실 지역에서 아이들이 학교 빼고 어른들하고 같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경험이 없죠. 시골이라고 해도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없어요. 지금 이 사진은 학교 아니거든요. 그 학교 밖에 있는 힐링센터라는 공간이에요. 아까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만든 공간이에요. 거기서 작년에 21학년도에 공연을 아이들이 이제 했고요. 끝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배경에서 동네 어르신들도 여기 아이가 없는 어르신들도 같이 나와서 아이들 공연 보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시는 수업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이런 학교, 초등학교를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4학년 선생님이 이제 그 공공기관 답사 수업을 했어요. 이런 앞에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했던 수업에 군청을 견학하는 이제 중심지 수업 있잖아요. 4학년에 했는데 이 지역의 분위기는 이제 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군수님 만날 때 할 얘기를 적어보라고 했더니 애들이 이 학교 앞에 편의점이 없어요. 슈퍼가 없거든요. 편의점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 사진 보시면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분이 단체장인데 전달을 했죠. 이렇게 전달하는 수업까지도 많이 해요. 초등학교 3, 4학년 중심지 답사 수업할 때.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 협동조합 매점을 만드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 요구 있으면. 근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학교 6학급이거든요. 작은데 협동조합 그 일 많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더니 이 밑에 사진이 힐링센터거든요. 이 애들이 그 갔다 온 다음에 주민들이 단체장을 힐링센터로 오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이런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이 힐링센터 안에다가 매점이나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간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협의를 또 같이 진행을 한 거죠. 아이들이 제안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실제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밟아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학교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상시적으로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의 애정과 존중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 이게 선생님들, 학교 주도의 노력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지역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중심으로. 이 학교가 6학급의 작은 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애를 쓰시기 때문에 이 학교의 일방향 공동학구거든요.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그 주소지 이전 없이 갈 수 있는 학교인데 이런 원격 설명회도 저희 지원청이 같이 진행을 했고요. 올해 했던 이 사진입니다. 이 학교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한 학교인 것 같고 지원청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저희한테 와서 자랑을 엄청 하고 싶어 하시는 관리자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저희 밴드에 막 올리면서 알아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초등학교였고요. 중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 마을교육과정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지역에 저희는 그냥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물어보시는데 그 분위기를 그냥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자유학기랑 자율탐구 과정에 이제 중학교는 이렇게 시수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데요. 주제 선택 활동으로 아니면 이제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 탐색 활동으로 나눠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십니다. 자유학기와 자율탐구 과정, 자유학기는 뭔지 아시죠? 자율탐구 과정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시수의 20% 내외를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주제 중심 교과 통합 프로젝트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시수를 이렇게 자율탐구 과정으로 각 식수별로 빼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중학교는 1, 2, 3학년 또 올라갈 때 복잡해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표를 3년간 거를 다 짭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해주시고 1학년, 2학년, 3학년에 주제가 있는데요. 옥천여자중학교는 1학년 보통 나눠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1학년에 마을교육과정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행운부장 선생님이 또 1학년에 있으세요. 그래서 주제중심 교과 통합으로 마을탐구 프로젝트 배움으로 마을에 기부하기 이런 활동을 계속 해주고 계시고 또 자유학기 교과 시간으로 요거는 운영을 합니다. 옥천여자중학교는 전문형 학습 공동체가 굉장히 잘 되는 학교고요. 이 마을 탐구 과정을 해마다 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를 올해 어떻게 하겠다라고 수정해서 조금씩만 하면은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교과별로 시수별로 수업 내용이나 성취 기준을 정리한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조금만 바꿔가면서 하십니다. 뭐 국어 시간에 저희 정지용 시인이 있기 때문에 여중에 1학년 간판은 다 정지용 시인의 시어로 반 이름이 사실은 붙어 있어요. 그 국어 시간에 다 애들하고 만드는 거고요. 사회과에 이제 마을탐구 교과서 같은 경우 뭐 맛집 지도 만들기 이런 걸 아이들이 조사해서 지도 위에 표현하죠. 저 황쏘가리라는 식당 이름 보이세요? 쏘가리 금강의 특산물입니다. 남한강에도 나오지만 저희 로컬 푸드 중에 제일 비싼 게 쏘가리예요. 그리고 수학과에서는 마을 좌표 나타내기 이런 수업들도 하는데 여기 장소 보면은 블루홀스 승마센터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블루홀스는 영어인데 청마예요. 푸른 말이거든요. 저 승마장이 저희 지역에 있고요. 되게 좋은 승마장이에요. 애들이 자기들이 다 가본 데예요. 여기 나온 데들이. 이걸 좌표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과학과에서는 옥천 지향사라는 말 선생님들 들어보셨죠? 지질 안내도 같은 걸 만드는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영어 시간에는 지역의 유명 인사, 뭐 정지용이라든지 또 졸업식 노래를 만든 정순철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을 영어로 선정해서 영작하고 뭐 만드는 이런 걸 합니다. 도덕과에서는 지역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인터뷰 저희 미디어가 발달한 지역에 신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엄청 많이 합니다, 애들. 그래서 평범하지만 존경할 만한 이웃,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 아니고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을연기 교과 통합 프로젝트로 저희 합창제가 좀 유명해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원래는 학년 말, 학기 말 활동으로 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지역에 걱정이 많았어요. 학교 하나가 해마다 해오던 전통적인 교육 활동을 위기 상황에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저희 지역에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학교가 코로나 상황에도 진행을 온라인으로 했어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온라인 합창제를 이제 소규모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각각 집에서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합쳐서 올려서 하면서 지역에서 아, 학교가 이 위기의 시대에도 해오던 것들을 무사히 해냈구나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안정감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걸 준다는 걸 이 일들을 하면서 저희가 깨달았죠. 그리고 마을연계 교과 통합 프로젝트로 이제 배움으로 마을 기부하기인데 이거 외국인을 위한 마을 홍보 영상인데요. 금강휴게소에 아이들이 가서 이제 찍은 거거든요. 금강휴게소는 선생님 우리나라 휴게소 중에서 술 파는 데가 없는데 여기는 휴게소랑 마을이 이어져 있어서 유일하게 술을 드실 수 있는 휴게소거든요.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진 않지만 네. 그래서 잠깐 들어보실게요. こんにちは。ここは금강サービスエリアで自然と調和した特別な금강サービスエリアを紹介します。まず最初に금강サービスエリアを타깃 오브랑 시골이고 유명한 데가 별로 없어요. 휴게소가 저희 지역에는 많이 가고 쉬는 데인 거예요. 한여름에 저희 더위 피하러 이 휴게소를 가거든요. 에어컨 계속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깜깜하잖아요. 이런 데들을 아이들이 알고 자랑한다는 자존감과 정체성과 관련된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상제도 하고요. 저희 이게 성당인데요. 자기개발 시기 아이들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 오래된 건물 지역에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거기 가서 애들이 영상을 찍어서 하는데 이 영상 활동은 저희 미디어 하시는 지역 선생님들이 당연히 같이 하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소리는 안 들려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영상만 유튜브로는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그 뮤직비디오 보면 이런 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걸 찍더라고요. 그 광각으로 찍어서 그렇지 그냥 전통 한옥 건축물 앞에 잔디밭이에요. 근데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는 저기에 가서 찍고 그것들을 올리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되게 저희는 그걸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배움으로 마을 기부하기잖아요. 고전 소설을 재구성해서 이제 인형극 같은 걸 만들어서 지역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가서 애들이 같이 수업을 하고 마을 선생님들이 여기 다 이제 동화 읽는 어른 같은 지역 모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들한테 연기, 뭐 발성, 대본 짜고 협력 수업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뭐 토끼와 거북이나 파축할문과 호랑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자유학기제 활동도 아까 제 실수표 보여드린 것처럼 하는데 자유학기제 활동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이제 하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국어 선생님이 전통문화체험관이 사실 학교 수업이랑 크게 상관 있는 수업을 해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낙화공예, 한지공예 당연히 이런 걸 하는데 국어 선생님이 미리 이 학예사님과 얘기를 계속 하셔서 그걸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아이들에게 시를 쓰게 하는 활동으로 자유학기제 수업을 예를 들면 편성을 하신 거죠. 교사가 교육과정 해석을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버스를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매주 가시는 거예요, 여기를. 저희 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버스가 없었으면 진행하지 못했을 활동이다라고 얘기하셨고 저희는
덤으로 이런 아이돌 활동을 했다는 걸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애들이 만든 것들을 시로 해서 시집으로 엮어서 가지고 갈 수 있게 선생님이 주제 선택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요. 미디어 협동조합이 지역에 있는데 청소년 영화 제작 프로그램을 해서 콘티 짜고 이제 찍고요. 그게 작은 영화관이 지역에 있어요. 그 작은 영화관에서 학기 말이 되면은 아이들이 모여서 그 영화제, 영상제를 합니다. 조그맣지만 기본적인 영화관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영화 상영을 할 수가 있고요. 옥천신문 되게 유명하잖아요. 지역 안에서는 사실 지역 밖보다 덜 유명해요. 공공기관하고는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이가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하고 하는 수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동아리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자유학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십니다. 앞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두 개의 학교 주도의 마을교육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교육과정인데요. 이분들은 다리돌, 그러니까 서로 돕고 배우는 다리돌이라는 엄마들 모임이고요. 이 엄마들 모임에서 역사야 옥천에서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좀 지역과 연계하기가 어려운 큰 학교거든요. 이 엄마들이 처음에 아이들을 같이 하는 활동에 관심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다가 역사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역량 강화 연수 강사 이런 걸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지원을 해드렸고 지역사회에서 역사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맞춰서 5학년에 한국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3학년에 지역 탐방이 나오는데 그걸 만들어 오셨어요. 체험 프로그램을.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나서서 선생님들 학급마다 학년마다 가서 교과 담당자, 학년 담당자 설명회를 해드렸어요. 여기 보이는 분들이 엄마들이고 여기 보이는 분들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설명회를 해서 동의하는 학교가 MOU를 사인을 해주셨고 그 학급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국사에 이제 선사시대나 이런 게 나오고 저희가 대청호 지역이기 때문에 선사 유적이 굉장히 많아요. 댐 만들기 전에 지표 조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돌, 고인돌 이런 거 저희 그 고창에 고인돌 축제하는 데보다 저희가 개수로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삼국시대 선사공원이라는 게 조성돼 있는데 뭐 직접 체험 활동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 성왕이 전사한 지역이거든요. 관산성 옥천이. 근데 거기 가서 모의 전투 같은 걸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결국 가져가실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강사료인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것도 많이 포기를 하시고 학습자로 패킹해서 뭐 택배로 보내는 것까지도 많이 헌신적으로 해주셨고요. 나갈 수가 없어서 학교 와서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 활쏘기 모의 전투인데 학교예요, 장소가. 그리고 3.1운동 수업 같은 것,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도 어느 지역이나 다 아우네 병천 같은 지역이 있을 텐데 그런 수업을 지역의 역사를 뒤져서 찾아서 데리고 가서 수업을 해주셨고요. 이건 그 보물로 지정된 쌍석탑이 저희 지역에 있는데 보통 문화유산 해설사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는 긴 설명을 하고 끝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엄마들은 가서 수업을 해주시고 이 벽돌을 가지고 가서 애들이 석탑 쌓는 활동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언제 내가 여기 살지도 않는데 이 지역에 있는 보물을 조사하고 데리고 가서 해설사를 섭외해서 설명을 하고 체험 활동 이 벽돌로 탑 쌓는 거를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들은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3학년, 5학년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관산성 백제 성왕이 전사했던 그거를 모의 전투 방식으로 이 말이에요, 말. 말 타고 가서 애들이 말 타고 와가지고 활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선칼 전투 같은 장애물을 돌파해가지고 전투하는 활동들을 하는 거고 또 3.1운동 그 독립만세 외쳤던 지역에 가서 이런 체험 활동들을 진행을 해주셨죠. 학교와 마을이 전면 융합된 마을교육과정은요. 옥천군에는 안남 배바우 도서관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지역 공동체 장소이면서 주민운동이 있어요. 이 지역에 안남초등학교가 좀 유의미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공동체 운동과 주민자치가 여기는 원래 활발한 지역이고요. 또 2번 보시면 선생님들이 그래서 다양한 지역 연계 수업을 해오셨어요. 원래. 그리고 학교와 지역의 관계성이 수업을 통해서 증진이 됐는데
방법은 보통 얘가 농사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수업의 과정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었죠. 수년간. 그런데 안남에 우리마을 환경지킴이라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21년에 해주셨는데 이 동기는 태양광 난개발 사업이 지역에 들어왔어요. 군청 앞에 천막 치고 어른들이 3개월 동안 싸워가지고 태양광 난개발을 막아냈거든요. 그 과정을 본 선생님이 이게 태양광 난개발은 그린워싱이에요. 친환경 같지만 실제로는 자연을 파괴하는 그걸 수업으로 진행을 해주신 거고 그걸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운영을 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 수업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가 전시회를 했는데 이 자율탐구과정 운영계획이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그리고 그거를 순회 전시회 한다는 걸 이장님한테 부탁해서 틀었어요. 마을에. 그거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남초등학교 마을환경 지킴이 박영호, 태양과 사기승길 김성경입니다. 저희 안남초등학교에서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문제에 대하여 공부한 결과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마을의 환경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지금 여기 사진전을 열고자 합니다. 사진전은 6월 30일 수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안남면 농협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안면사람 빵집 부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우리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마을의 환경 문제가 담긴 다양한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마을이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단순한 비가 오면 안남과는 바뀔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안남초등학교 마을환경지킴이 박영호, 하영권, 이승길, 김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기 맨 위에 보이는 천막이 저희 군청에 석 달 동안 주민들이 쳤던 그 천막이에요. 태양광 난개발 반대해서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하려고 할 때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지역에 이런 큰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같이 뭔가 하고 싶다라고 갔을 때 동의가 됐고 지지가 됐고요. 앞에 그 전에 계속 뭐 벼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왔던 주민분들이 21년도에는 이런 수업으로 같이 결합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기관에, 그러니까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학교는 버스만 신청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회계나 이런 것들을 이런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상관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고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난개발 지역에 가서 아이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왜 그런 일들이 생겼고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막아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지역에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들 아이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를 한 거고 이거 순회 전시에서 얘네 이래 보여도 그 농협 앞에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우체국에서 전시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전시하고 면사무소에서 순회 전시하는 이런 일들을 했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리사이클링 아이들이 또 바자회를 한 거예요. 물건 사고 파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수업들을 지역사회가 이런 강의나 실천 활동들을 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남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이것을 해마다 해오던 수업 작년에도 지역과 모내기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올해 이런 이슈가 우리 지역에 있구나.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될까? 수업으로 해봐야 되나에 대해서 동의가 되신 거고 톤 조절을 당연히 하셨겠죠. 민주시민교육 해보신 선생님들 그 보이텔스바흐 협약 아시잖아요. 아이들에게 자기 입장에 서서 논쟁적인 주제를 교화하지 말고 논의하게 해라. 그런데 안남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은 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제가 볼 때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고 수업으로 편성들을 하신 거죠. 이런 사례들을 지원청이 해라라고 하지 않았다. 선생님들이 저희가 뭐 이제 약간의 세팅을 조금 학교가 편하게 했더니 하시고 저희한테 와서 우리가 이런 거를 너무 잘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요.
이런 함추름 교육 과정은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모든 과정이 또 다 평화롭지는 않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뭐 이런 과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긴장과 경쟁 또는 뭐 불화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있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학부모랑 하는 것도 힘든데 뭐 주민이랑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합니다. 대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학교에서만 키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손을 좀 내밀어서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농산어촌 지역은 많이 어렵고 교사가 리더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해요. 저희 많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나서서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이 되게 살기 좋아지는 경험들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고 우리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낙후 지역이라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딛고 사람이 많이 와서 서로 살기 좋아하는 행복한 마을로 갈 수 있다고 교육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단절된 일부도 아닙니다. 교육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활동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들이 지역이나 주민과 같이 하려는 것들을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또 상급기관이 뭐 교육부나 뭐 시청이나 군청,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들의 그런 두려움을 좀 깨고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는 말이 있으니 학교와 마을이 함께 이런 교육 활동에 같이 나서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아주 되게 감동적인 강의였고요. 들으시면서 이렇게 울컥울컥했다 이런 말도 나와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지점들이 있어서요. 가볍게 좀 더 이렇게 심화해서 내용 말씀드리고 이따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거나 청중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좀 더 이야기를 한 15분 정도 더 이렇게 심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옥천마을 교육공동체 하면 뭐 사실 옥천신문으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상당한 역동성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역량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들도 좀 들어서 옥천이 갖고 있는 나름의 어떤 역동성이 잘 보이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러한 형성 과정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또 군 단위가 갖고 있는 나름의 그 폐쇄성이라고 할까요? 지역 단위가 갖고 있는 그 끼리끼리의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가라앉는 경향성도 있고 외지인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특유의 그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 발전이 오히려 좀 어렵다.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도 좀 연결해 나가기가 좀 어려운 면들도 있고 역량의 문제도 있을 텐데 우선은 이 옥천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뭐 마을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형성되게 되어졌던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독특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졌던 그 배경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뭘지도 하나 좀 궁금하고 연결해서 그럼 옥천 마을교육 공동체가 나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던 핵심 원인은 특성은 뭘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지역의 마을 교육 공동체를 제외하고서라도 지역의 주민자치 운동이나 마을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 옛날부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제 한국 사회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었잖아요. 옥천신문은 1989년에 군민주 신문, 군민주, 군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신문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거잖아요. 미디어, 공론장, 종이신문이라는 공론장이 일단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남면에 안남 배바우 도서관을 만든 게 올해 14년이 됐거든요. 그 배바우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주민자치운동의 어떤 촉발점이었어요.
그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이 2억 원이라는 지을 수 있는 금액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으로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가 있었고 주민들이 그걸 다른 지역의 좋은 도서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그 공간을 올리고 14년간 주민주체가 거기를 운영해 오면서 보통 이 사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도서관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 시설이라는 게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매달리나요? 근데 이걸 자체 후원금 또 지자체 지원 이런 것들로 자치의 경험을 14년 이상 일단 쌓아온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많은 지역이 시기와 질투를 해요. 배가 아프죠. 남이 잘 되면 저희 지역도 9개 읍면이 있는데 안남면만 저렇게 돈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라고 저희도 그런 시선으로만 봤으면 오늘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잘 됐느냐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냐 도서관에 버스를 샀거든요. 똑같이 나오는 금강수계 지원금으로 그걸 보고 그 옆에 안내면이 아 우리도 저 버스를 사서 지역 사람들 할머니들이 걸어 다니세요. 마을 그 옥천 버스가 시골 마을 구석구석까지 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사야 되겠다라고 샀어요. 그게 10년이 됐거든요. 10년 전 얘기예요. 이 버스를 산 게. 그리고 작년에 동이면이 3번째로 그 돈을 가지고 마을 버스를 샀거든요.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아, 저 마을이 잘하는 거를 우리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하는 리더들이 지역마다 있었고 그걸 재생산하는 흐름을 만들려고 공공기관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저희 교육지원청이 그런 흐름에 조금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네. 저는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역량의 문제들, 전략의 문제들 그리고 꼭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이 또 역량이 있는 들어오신 거죠, 사실은. 지역운동, 외지인에 농촌운동에서.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사실 농촌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들고 나는 인구가 그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귀촌인이 굉장히 많고요. 안남초등학교의 경우는 재학생 수 출생지를 조사해 보면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외지인의 자녀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학부모, 귀농, 귀촌에 온 분들에게 저희 사업의 연결 다리를 만들어서 학교에 1~2시간 수업으로 시작해서 지역사회에 헌신 또는 봉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명도를 올려서 그분들이 정착하실 수 있게 돕고 공동체 하나로 계속 있으시게 하는 역할들을 교육지원청이 또 보이지 않게 많이 애쓰고 있죠. 네네. 감사합니다. 한편 이제 안남면 배바마을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알기에는 도서관인데 돌봄 기능도 일정하게 갖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히려 문을 닫지 않았고 아이들 텃밭 가꾸기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돌아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을까요? 긴급 돌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 학교도 돌봄을 그때 긴급 돌봄을 다 열었잖아요. 네. 기준은 있었죠. 이제 뭐 10명 이상은 안 된다라는 이런 기준은 있었는데 학교가 다 수용할 수 없는 아이들이 발생을 하니까 저희가 기존에 마을 돌봄을 보통 5개 내외를 교육지원청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처럼 우리도 해보겠다라는 할 수 있다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큰 고민 없이 사실 진행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물으시니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안에 그 돌봄 안에 프로그램이 좀 좋았다고 그러거든요. 아 돌봄 안에 네, 하는 프로그램들 그건 안남면만은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안내면 마을 돌봄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작년에 교육부 장관상 탄 데는 안내면 마을 돌봄인데 네.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체험 활동하시는 저희 학교에 같이 수업해 주시는 분들이 네트워크가 많이 돼 있고요. 마을 돌봄에서도 그 선생님들을 강사, 방과후 강사처럼 불러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아 예. 그 어쨌든 그 이제 옥천의 마을 교육 과정이 풍성해졌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일단 자원들을 발굴해내고 연결해주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해준 부분들이 있고 또 깨어있는 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원들이 마을 분들이 어쨌든 참여를 해주신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제 학교에서는 약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 있느냐 막상 이렇게 해봤더니 저분들 뭐 이 아이들에 대한 이해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막 하다 보니까 뭐 만족도도 높지 않았다 뭐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왜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전문성에 대한 그 불신에 대한 마음들이 좀 있다 보니까 폐쇄적일 수밖에 없기도 하거든요. 또 그렇게 활용하는데 다 또 그 일이잖아요. 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아무래도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든 학교에서 사실 다 걱정하시는 거고 저는 두 가지 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마을 활동가들 자체가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 경험을 얻을 기회가 별로 그렇죠. 많지가 않거든요. 선생님도 신규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얻어지는 노하우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렇거든요. 외지에서 어떤 분이 귀촌을 하세요. 체험 농장을 열어요. 뭐 된장 고추장 만들기 체험 농장을 열었지만 손님이 별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문을 닫고 이분이 지역을 떠나요. 저는 이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지자체에서 물론 뭐 건축비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반짝하고 이렇게 문을 닫는 게 보통의 농촌 지역이 체험 농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오픈을 하면은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으죠. 새로 어떤 뭐 별빛 담은 체험 농장이 열었고 거기서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한단다라고 하면 저희가 물론 가서 다 해보고요. 그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해드려요.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특히 사립 유치원까지 저희는 지원을 다 하는데 물량으로 얘네가 가서 엄청 많이 그거를 하거든요.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이분들의 그 경험치가 일단은 좀 많이 올라가서 그리고 자긍심도 내가 뭔가 가르쳐 봤다는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것으로 좀 디딤돌이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공립학교 초중고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물론 리스트를 보내요. 활동가 양성도 하고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을 보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은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A초등학교 선생님, B초등학교에다 야, 너 어제 딸기 땄다며 그 농장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괜찮다고 해야 저 선생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원청이 보내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A 딸기 농장이 괜찮은지를 지원청에도 알려주고 이 분들이 옆에 학교에도 이야기를 해서 이 인력 풀들의 성장과 또 리노베이션 같은 것들이 계속 재순환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선생님에게 알려줍니다. 잘하는 사람을,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저희가 또 컨설팅을 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그 마을 단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아까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마을 외부에 계신 분들은 우리를 소비하려고만 한다. 강사비 뭐 얼마 주고 그러나 기획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품에 비해서 사실 그 강사비 갖고는 생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분들을 자꾸만 소진하려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제 교육과정 개발비라든지 이런 좀 더 투자를 좀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좀 있게 되는데 그런 마을 단체들을 어떻게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좀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마을교육 활동가의 처우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이 기관이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희도 많이 강사료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고요. 방과 후 강사에 준하는 강사료를 드리고 있는 것 정도라고밖에 말씀을 일단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마을교육 활동가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접근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뭐 생계수단이나 전업 이런 것보다는 주민자치의 개념으로 저는 좀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분이 이것이 전업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일을 하면서 다른 부분으로까지도 할 수 있는 연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한테 오셔서 아이들에게 요리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생활 개선의 소속이기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그리고 여성회관의 요리 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저희랑 했던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좀 성장을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마을 활동가들이 많아지면 주민자치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 교육분과를 활성화해서 마을 교육을 학교 이외에도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공론장이 사무장을 거기서는 또 고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근 사무장을 또는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기업적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설립을 해서 그걸 생계수단화해서 회사로 가실 수도 있어요. 이런 교육도 저희들이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이 과정에서 좀 선택하시거나 성장하시거나 이런 건 저희는 비전을 보여드리고 그걸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그런 게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에서 지금 댓글이 들어왔는데요. 궁금하다. 지원청과 군청이 정말로 잘 협력되고 있는 거냐? 사실은 이제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두 번째가 마을 공동체가 마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한 게 도대체 뭐냐? 그 전략이라는 것들이 뭔가?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지원청과 군청이 잘 협력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기 전에 시흥에 계시는 선생님하고 들을 수가 있었고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가 이게 되게 많죠. 지원청이 열심히 하는 데는 군청이 열심히 안 하고 시청과 군청이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청이 안 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옥천 지역의 경우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리드는 지원청이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리드는 지원청이 하고 있는 게 맞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자체가 기초지자체 많은 지역에 아직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그렇게 성숙해 있지 않은 데들이 있고요. 또 개별적인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교육은 학교의 일, 교육청의 일이고 지자체의 일은 아니다라고 구분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아이를 키우는 주민분들은 당연히 양쪽 기관에 다 걸려 있고요. 왜 두 개 기관에 나눠져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그런 주민분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군청과 협력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상황은 계속 점점 저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군청이 항상 속을 썩이는 거는 사실이기는 한데 신뢰와 협력 관계는 여전히 저는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저를 무서워합니다. 군청에서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마을교육 공동체가 마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주민분들과 교사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민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좀 다양한 여러 가지의 기제가 저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걱정하고 신경 쓰고 저는 우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좋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해방 이후에 수도권 중심적인 개발 전략을 취해왔거든요. 로컬에 사는 사람들은 패배자이고 잔류된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고 있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되게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해도 안 돼.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돌려서 저희가 특히 관공서에 있는 제가 교사가 리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저희가 지원하고 평가를 해드리면 하나의 불씨만 던져드릴 수 있다면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세요. 동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 축제, 마당극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선생님들이 블루베리 농장에 가서 아이들과 그 블루베리 농장 사장님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해주고 수업이라고 어떤 무대를 마련해 드렸을 때 그분이 되게 헌신적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걸 만드는 거는 저는 주민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는 학교와 교사가 애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역이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걸 느낀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사는 좀 달라요. 교사는 공무원이잖아요. 교사가 마을교육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에 우리 좀 장점이기도 하지만 순환보직제 있잖아요. 한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없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사상으로 좀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교육 과정 상으로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 지역 교육 과정이 이제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교육 과정을 좀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고 지역과 연계할 수 있게 하는 푸시가 관을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문서화돼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것은 이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마을교육 과정, 혹은 마을교육 공동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그 아이들의 변화, 내지는 지역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라는 것들이 하나 궁금하고, 최근에 이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상당히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교육지원청이 현장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참 멋있었는데, 이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 역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나가야 되고, 그것을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린 말씀인데, 로컬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부모님이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도 위축되어 있거든요. 집 바깥의 관계 형성, 학교 바깥에서의 또 의사소통이나 사람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요. 로컬에 저희가 딸기도 많이 키우고 말도 탈 수 있지만 그걸 저희가 만들어주지 않고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시켜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에게 지역사회에 체험활동을 많이 내보내고, 그게 체험만이 아니에요. 포도 따고 복숭아 따고 딸기 따고 하는 것들만이 아니고, 그 농장주, 그 사람, 그 버스 기사님, 그 승하차 보조원, 뭐 마을 돌봄, 이런 주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살고 있는 그 생활권 지역의 주인으로 느껴진다는 거. 그리고 그 태양광 난개발 같은 어떤 부정적인 사안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머리띠 두르고 밥도 안 해주고 거기 가 있는데 군청천막에.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재평가하고 수업으로 다뤄졌을 때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을 저희가 느꼈거든요.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고 잘하고 있어, 옥천교육지원청, 이렇게 얘기해 오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고요. 또 지원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저는 이런 부분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학교를 지도, 지시, 감독하던 전통적인 기능,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부분들, 선생님들 수업을 좀 더 잘 하실 수 있게끔 교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보와 인적 관계망 네트워크 또는 인프라,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버스를 지원해 주니까 선생님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시더라, 이런 것처럼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지원청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느낀 점, 오늘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 나누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한두 분 또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예, 네, 예, 우리 정미래 선생님, 네. 울컥했던 정미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란 정말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교과 중심의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강의하시는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저희가 특별히 한 거 없어요. 그냥 다들 하고 자꾸 자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서 이게 정말 마을 교육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사례 중에서 고등학교 사례가 이제 빠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얼마 전에 제가 옥천에 사시는 그 마을 교육 그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마을 교육이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그 과목으로 좀 개설돼서 갔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코티칭으로 해줄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서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거를 좀 단독 수업으로 마을 교사가 단독 수업으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느냐.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먼저 시작했는데 그런 사례 없느냐 해서 우리 없다. 그래서 충북에서 먼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네. 드렸거든요. 네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뭐 해결 방안을 딱 모색을 하시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노력들을 해주실 수 있을지 앞으로 그런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아니요,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고등학교는 이제 일단은 시간 때문에 안 넣었고요. 저희 지역에 고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특성화고고 2개는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을 보내야 되는 학교입니다. 특성화고는 저희가 많이 신경을 사실 쓰고 있고 신경 쓸 수 있어요. 경제과랑 이야기해서 중소기업청 사업을 특성화고가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회사 사장님들을 저희가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옛날식으로 뭐 자기 자랑하면서 아이들 억누르지 않으시게끔 뭐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내일 채용 공제나 이런 것들 또 일자리 일학습 병행제 대학도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연계해 주려고 하고 청년 취창업할 때 지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도 지역에 있어서 남길 수 있도록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협력 사업도 하고 있어요. 창업과 관련된 교육은 마을교육활동화가 당연히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그런데 저희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고등학교에 일단은 2월에 저희가 설명은 다 들어가거든요. 설명은 다 들어가서 활동가도 소개를 드리고 수업의 파트너로 하실 수 있게도 하고 진로 활동 같은 거는 다 결합을 많이 해주세요. 그건 다 해주고 계시는데 대입과 관련돼서는 고등학교는 일단 어려운 부분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선생님들 단독 수업 이것과 또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고등학교는 수업으로 편성한다든지 단독 수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고요. 이건 법령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일단 접근이 최고난이도 레벨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2월에 저희가 가서 소개하고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수업에도 활용을 해주고는 계십니다. 근데 법령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것과 특성화고를 그리고 저희가 놓치고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고 특성화고의 중요성은 인문계고 애들 지역에 안 살아요. 특성화고 나온 애들이 지역에 산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 그리고 특성화고가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좀 더 많이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노한나 장학사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이렇게 참 지역 소멸, 그리고 지역 위기, 뭐 지방 위기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좀 눈여겨봤고 풀뿌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식들이 아니라 풀뿌리의 힘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다.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람들이 또 있었고 전략들이 있었고 지원이 있었던 거죠. 그냥 예산 주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있고 정보를 주고 그 막힌 지점들을 뚫어주기 위한 어떤 나름의 노력들 이것이 바로 행정인 거고 이것이 바로 지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정말 그 옥천의 사례 정말 풍성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우리 또 노한 선생님 그 먼 데서 그냥 바리바리 대중교통 타고 오시면서 옥천 지역에 있는 그 딸기 마음이 뭐겠어요? 우리 지역 농산물 하나라도 또 좀 팔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너무 사실은. 네, 시골 그렇잖아요. 뭐라도 하나 좀 우리 지역에 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 마음으로 일하시는 것들이 좀 느껴졌거든요. 되게 중요한 마음이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기 이 함께 해주신 우리 노한나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쳐주시고요. 네. 또 쉬셔야 할 이런 저녁 때 또 유튜브 막 끊기고 막 이러는데도 또 그냥 막 안 나가시고 또 듣고 그러시는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또 회원 선생님들 또 시청자 선생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